네, 이어서 올해 수능 어땠는지 또 입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제일교육입시연구소 이윤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수능출제위원회에서는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는데요.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어땠을까요? 작년하고 좀 비교해 보면 국어는 역시 다소 쉽게 출제가 된 것 같고요. 또 EBS의 어떤 간접 연계 50% 이상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예. 거기에 좀 충실한 것으로 저도 보여지고요. 대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좀 유사한 난이도를 보여서 예.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좀 역시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. 영어는 워낙 또 이번 9월 모평 때 쉽게 나와서 16% 이상의 1등급이 나왔는데 예. 난도를 좀 조절을 해서 이번 영어는 좀 어렵게 출제가 돼서 작년과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. 예.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수학과 영어는 작년 난이도를 좀 유지를 한 반면에 국어는 작년에 비해서 다소 좀 쉽게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문이과 통합 수능이 지난해가 처음이었고 네. 결과적으로 불수능이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. 네네. 올해는 어땠을까요? 올해 뭐 지금 국어만 본다면 불수능이라고 보기는 작년에 비해서 어렵지만 예. 국어 자체도 그런 독서 지문에서의 그런 좀 난도가 높은 문제들도 있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불수능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난이도를 예. 유지하고 있었고 또 수학과 영어도 그런 변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통합형 첫 해에 비해서 올해가 국어 정도만 조금 쉬워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. 그러니까 뭐 크게 네. 난도가 달라지진 않았다라고 예, 보면 그렇습니다. 될까요? 예, 국어가 알겠습니다. 조금 더 쉽게 나왔고 예. 수학과 영어는 작년의 어떤 그런 그 정도 수준을 수준. 유지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예. 듭니다. 자, 이번 수능에 재수생을 비롯한 이른바 N수생들이 대거 몰렸다고 하더라고요. 26년 만에 N수생 비율이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고3 수험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이번에 그 재수생들, 뭐 졸업생들 해갖고 31.1%, 졸업생들만 따진다면 검정고시를 제외해서 한 7,400명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요. 예. 그 중에서 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좀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서 서울 지역이 역시 40% 이상의 이번에 좀 모집 인원을 뽑다 보니까 정시에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수시보다는 정시에서 조금 더 그런 졸업생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수능은 이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이제 지원 전략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입 일정 또 입시 전략까지 좀 짚어주시죠. 네, 지금 바로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또 수시, 면접, 또 논술이 있는데 예. 최저 기준을 맞췄는가 안 맞췄는가에 따라서 또 학생들이 면접을 보거나 또 논술을 봐야 될 텐데요. 기관들마다 그런 어떤 등급에 대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기 등급이 맞다고 한다면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이 맞고요. 그리고 정시 전략은 학교마다 그 국어, 수학,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 그리고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성적에 따라서 어느 학교가 더 유리한지를 좀 더 촘촘히 또 좀 자세하게 따져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올해 수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